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프리카 생방송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으로 살피시는 분들은 이따가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드리고요. 이따가 또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은 뭐 경기도 조금 적기 때문에, 그리고 분석적으로 살필 게 많진 않아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제가 좀 알아온 내용들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 볼티모어는 이번에 영입했던 애플린이 선발로 나옵니다. 애플린한테 생각보다 많은 유망주를 붙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데려왔고, 올 시즌에 애플린이 작년에는 되게 잘했습니다. 템파베이 이적 이후에. 근데 사실 성적이 조금 떨어지기는 했거든요. 이렇게 여러가지 주요 구종들의 약간 마이너스된 부분도 그렇고, 땅볼 비율도 많이 내려갔다. 여전히 제구력은 훌륭하고, 좀 홈이랑 원정 차이, 홈에서는 괜찮았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사실 애플린이 요즘에 막 끈덕지게 잘하는 편까지는 아니에요. 약간 아쉬운 면이 있는데, 이제 이적한 볼티모어, 이 캠든 야드에서는 통산으로 2경기 정도 나와가지고 3.46으로 딱히 나쁜 기억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볼티모어 홈구장에서도 애플린이 그렇게 나쁜 기억은 없다, 뭐 이런 건데. 자, 이제 토론토는 오늘 야리엘 로드리게스가 나옵니다. 뭐 올 시즌에 토론토가 올려서 쓰는 애들 가운데서는 이닝 소화도 적당히 해주고 괜찮은 모습이긴 해요. 일단 3.69라는 괜찮은 방어리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 최근의 투구 내용도 뭐 특히 휴스턴전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헌터 브라운과의 맞대결에서도 전혀 꿀리지가 않았다, 이런 부분들 강조를 해드렸었던 것 같고, 그냥 최근 들어서는 이닝이 조금 아쉬울 때는 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끈덕지게 잘 막아주는 면모가 있는데, 이제 이 경기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오늘 이 경기가 8.5 기준점인데, 두 팀 모두 다 볼티모어나 토론토나 8.5 기준으로 요즘에 오바가 너무 많아요. 10번 중에 9번이 오바였다. 이 최근에 오바가 많았다는 지표에 비해서는 딱히 선발 구조로는 오바를 갈 정도는 아니거든요. 뭐 요즘에 토론토도 빠따 같은 거 조금 살아나고, 볼티모어도 빠따를 잘 치진 않는데 점수는 꽤나 뽑거든요. 이래가지고 저는 좀 빡세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일단은 오바 쪽으로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나는 배당에 비해서는 볼티모어 메리트가 별로 없다고 봐가지고, 볼티모어가 1.36 정배인데 토론토의 1.5 프레이 1.7이나 받았으면은 이거 선발발로, 그리고 토론토 빠따도 아쉽지도 않다는 거. 볼티모어 요즘에 뭐 킴브럴 쪽에서 지랄도 많이 나고, 그냥 그런 것들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토론토의 프랜사이드도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이 경기는 이게 제일 신경 쓰입니다. 오늘 선발 왁구에 비해서는 오바가 최근에 너무 많았다, 두 팀 다. 다음은 디트로이트 대 클리블랜드. 얼마 전에 이 두 선수가 맞붙었었는데 제가 이상하게 이거 나 왠지 오바 날 것 같은데 막 이랬었거든. 근데 그 경기가 2대1로 끝났어요. 그때쯤에는 디트로이트나 클리블랜드나 서로 간의 빠따 분위기가 괜찮은 편에 있었어요. 근데 그 경기는 2대1로 끝이 났고, 그날 이제 디트로이트가 2안타에 그쳤고요. 클리블랜드도 4안타로 끝났습니다. 선발들도 훌륭한데 특히 클리블랜드는 아주 훌륭한 불펜을 가지고 있고, 어제도 사실 좀 비슷한 내용이었었죠. 경기가 필라델피아랑 클리블랜드가 4대3으로 끝났는데, 클리블랜드가 불펜을 많이 투입했고 그 훌륭한 불펜을 되게 잘 써먹은 경기였습니다. 딱히 불펜들이 뭐 엄청 많이 연투에 걸려있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오늘도 저는 좀 비슷한 경기 내용이 될 거라고 봐요. 두 선수 모두 다 꽤나 훌륭하고, 7.5라는 기준점이어도 언더를 갈 만한 투수들이거든요, 올 시즌에. 뭐 지금 현재 최근의 폼 자체도, 특히 이제 플레어티가 원래 등 쪽인가 허리 쪽에 부상이 있다가 복귀하고 나서 최근 3경기는 전부 안정감 있는 그런 모습을 해주고 있습니다. 7월달 들어서 3경기 1.53으로 좋고, 테너바이비는 제가 한 7, 8경기 정도 꾸준한 활약을 했다고 했는데 한 번 아쉬운 적이 있었습니다. 4.2 또한 사실점으로 조금 아쉬웠는데, 그냥 그 이후로도 그럭저럭 잘해주고 있어요. 최근 10경기 3.00 정도로 삼진도 많이 잡고 전반적으로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저는 두 선수 모두 다 괜찮은 선발진이라고 보고, 양팀의 최근 빠따 동향을 봤을 때는 디트로이트가 조금 빠따가 내려왔고, 클리블랜드는 오히려 안 풀렸던 빠따가 간간히 터지는 셈에 속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배당상으로 봤을 때는 클리블랜드 승 쪽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선발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은 불펜에서 그리고 빠따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것들을 따랐을 때는 클리블랜드가 낫고 배당도 좀 괜찮은 편이라고 보이긴 하더라고요, 저는요. 다음 필라델피아 대 양키스 경기. 요즘에 제가 어제도 보스턴 대 양키스 경기로 풀 경기를 다 봤는데, 양키스 빠따가 좀 무섭거든요, 요즘에 솔직히. 근데 이 와중에 홈에서 필라델피아를 만난다. 제가 몇 번 필라델피아가 압도적인 홈 성적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휜러잖아요. 자, 잭 휜러 최근 5경기 동안 상당히 안정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이닝에 준하는 삼진 잡아주고 있고, 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피홈런도 하나밖에 안 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힐러가 좀 이닝이 종종 아쉬울 때가 있어. 막 5이닝 먹고 이럴 때도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좋고요, 힐러는. 그리고 루이스도 요즘에 회복된 양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7월 달에 이제 최근 3경기 동안 상당히 훌륭한 활약해주고 있습니다. 전부 다 1실점밖에 안 했고 5이닝, 6이닝, 6.2이닝 나름대로 특히 요즘 들어서는 다시금 안정감을 좀 찾은 모습이 있습니다. 볼넷도 많이 안 주고요. 3경기 동안 2개밖에 안 줬죠. 그 와중에 삼진 많이 잡고 피홈런 한 방밖에 안 맞고 뭐 이런 와중에 있는데 사실 선발 맞고 생각하면 그냥 언더가 제일 나아요. 특히나 요즘에 필라델피아의 빠따도 조금 의심스럽고 이제 필라델피아는 뒷문을 강하기 위해서 카를로스 에스테베즈도 데려오고 원래는 뭐 세란토니 고메즈 같은 애들에서 에스테베즈로 업그레이드가 된 셈이니까요. 그런 점들은 이제 좀 언더의 괜찮은 요인이라고 보는데 이게 문제는 양키스가 최근 3경기 동안 보스턴과의 시리즈에서 14안타, 16안타, 10안타로 홈런도 6방 갈기고 빠따가 전반적으로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선발 투수 모두 다 에런 저지를 피해가는 그런 피칭을 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소토한테 밥상이 깔린다든지 오스틴 웰스인가? 그런 친구들한테 밥상이 깔리곤 하는데 이게 양키스가 요즘 빠따가 조금 올라가지고 애매해요. 여기 적힌 것처럼 최근에 양키스가 8경기 중에 7번이 8.5 기준 전부 다 오버였다. 요즘에 또 오버 페이스가 상당히 두드러지는 점인데 과연 휠러의 좋은 페이스를 믿을지 양키스의 빠따가 올라온 걸 믿을지 둘 중에 조금 고민이 되고요. 근데 필라델피아는 빠따가 내려왔고 양키스의 루이스 힐은 최근에 폼이 좋다. 저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그냥 언더가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휠러를 믿고 필라델피아 승을 가기에도 필라델피아가 제가 몇 번 그 첫 한 15경기 이후에 필라델피아가 거의 뭐 홈에서 35승 7, 8패 그 정도로 되게 잘했어요. 근데 최근 6경기 동안 홈에서만 2승 4패로 그런 홈승률이 다소간에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도 아쉽기도 해가지고 휠러 믿고 막 필라델피아를 누르기가 지금은 저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뭐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도 조금 보완할 만한 요소죠. 잭 휠러가 통산 양키스 애들한테 125타석 동안 2일 정도로 상대를 매우 잘했다는 점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휠러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뭐 필라델피아를 가봄직도 하긴 한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배당이나 여러 가지로 메리트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저는 그냥 언더 정도만 보겠습니다. 다음 보스턴 대 시애틀 경기. 보스턴이 양키스와의 시리즈 동안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홈런도 백투백 홈런도 나오고 약간 저력이 있긴 했는데 약간 아쉬웠습니다. 빠따적으로 로돈한테 좀 막히는 모양새가 있었고 그 전까지만 해도 5경기 연속으로 2자릿수 안타를 후렸는데 그 기간 동안 뭐 홈런도 매번 막 다 나와가지고 총 5경기 동안 9홈런 갈기고 이랬는데 오늘 경기에서 7안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 피베타도 직전 경기 콜로라도 원정이었잖아요. 피베타가 콜로라도한테 한창 좀 약한 모습이 있다고 했는데 하여튼 좋은 흐름이 끊긴 것들 이런 것들도 피베타는 조금 아쉽습니다. 길버트도 엄밀히 말하면 한창 잘하다가 직전 경기 천사한테 6.2이닝 동안 5실점을 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 경기는 자책점은 한 점밖에 안 됐다. 수비 도움도 그렇고 약간 아쉬운 모습이 있었는데 저는 일단은 길버트의 활약을 조금 높게 사고 싶긴 하네요. 여기 밑에 적힌 것처럼 두 선수 모두 다 상대 전적 같은 것들이 좋지는 않아요. 이것도 살짝만 살펴보면은 길버트가 273, 피베타는 3위 정도로 두 선수 모두 다 상대팀 빠따한테 약한 면모가 있는데 이 와중에 길버트는 그래도 통산 보스턴전 4경기는 3.12로 괜찮긴 했거든요. 피안타율이 조금 높다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팀에서 좀 얘가 약했는데 그 친구가 보스턴으로 왔다거나 뭐 이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길버트의 꾸준한 활약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무게추를 두고 싶고 그리고 보스턴은 다소간에 빠따가 직전 경기에서 터진 반면 요즘에 시애틀은 물론 시애틀의 빠따를 믿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괜찮기는 하거든요. 몇 번 뭐 많이 말씀드렸죠. 시애틀이 주력 타자들이 많이 이탈을 했는데도 대부분이 괜찮게 해준다. 물론 뭐 화사 상대하고 그런 거긴 한데 어쨌든 저는 이 경기는 사실 뭐 배당 메리트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좀 배당도 택해가지고 시애틀의 승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네요. 다음 신시내티 대 시카고 컵스. 이거는 일단은 스파이어스의 폼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지금 뭐 3.83 정도로 괜찮기는 한데 최근에 뭐 마이너리그에서 좋아가지고 올라온 이후의 활약도 자체도 이닝도 적당히 잘 막아주고 괜찮긴 했는데 요즘 들어서 실점이 꾸준하게 3, 4실점가량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좀 못 믿는다는 건데 반면에 타이오는 최근 7경기 동안 여기 적힌 것처럼 활약세가 꽤나 꾸준한 편에 속하거든요. 그냥 이 타이오는 이제 지난 몇 년간을 통틀어서 올 시즌이 상당히 좀 안정화된 활약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만 합니다. 워낙에 또 제구가 좋은 선수이기도 하고 근데 뭐 이런 건 있더라고요. 오늘도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경기를 하는데 제가 이 구장이 리그에서 홈런 파크 팩터가 가장 높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타이온이 신시내티 상대로도 상대 전적이 조금 안 좋고 그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 원정에서도 통산 6.07에다가 피홈런이 9방이나 있더라고.
이런 점들은 이 타이온도 신시내티 원정하면 조금 못 믿겠는데 이런 불안 요소가 있기는 해요. 그래도 뭐 대부분 성적이 이제 2020년 이전 그 중에 8경기 중에 7경기가 다 옛날이라 가지고 그런 것들도 좀 신경 좀 써보면은 요즘의 타이오는 확실히 지난 몇 년을 통틀어서도 가장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기도 하다.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면은 저는 시카고 컵스 쪽에 조금 더 힘이 쏠리긴 하거든요. 뭐 컵스가 그 모레를 보내고 아이작 파레데스도 3루수로 데려오기도 하고 뭐 업그레이드를 조금 했는데 켄자와의 시리즈에서 시카고 컵스가 의외의 이런 모습도 많이 보여왔고 빠따 분위기 자체는 한창 안 좋았다가 좀 괜찮아진 편에 속합니다. 신시내티는 또 최근에 뭐 3안타, 4안타, 6안타 빠따가 잘 안 풀려요. 신시내티가 뭐 맨날 엘리 데라크루즈가 출루만 하면 도루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만 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신시내티의 OPS가 높거나 뭐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물론 오늘 홈구장이고 이 타이온이 좀 피홈런으로 고생할만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저는 분위기 자체는 컵스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선발도 타이온이 우세라고 봅니다. 그래갖고 이것도 한번 시카고 컵스 승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매츠 대 미네소타. 이거는 어제도 그랬지만은 매츠가 요즘 4경기 동안 3안타, 8안타, 4안타, 7안타 빠따가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 8안타 치고 8득점 되고 3홈런 갈기고 이러면서 점수를 꽤나 냈던 적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매츠 빠따는 애틀랜타와 시리즈에서 조금 실망스러웠었죠. 뭐 이 와중에 미네소타는 디트로이트 같은 팀들 이렇게 좀 쉬운 팀들 잡아먹으면서 사실 미네소타 지금 코레아가 못 나오고 있고 뭐 루이스도 그저께 경기는 나왔는데 어제는 또 안 나왔더라고. 이렇게 좀 핵심 타자들이 빠진다거나 약간 리스크가 있기는 한데요. 그냥 저는 이거는 별 생각 안 들고 미네소타 승 정도만 생각이 드네요. 그냥 요즘에 빠따 분위기 차이도 많이 나는 것 같고 선발도 글쎄 퀸타나는 못하다가 또 잘했다가 근데 또 요즘에 또 분위기도 한번 꺾이긴 했었죠. 되게 애매한 경기인데 이 와중에 리차드스는 올 시즌에 이제 처음 올렸지만은 3.27 정도로 나름대로 안정적이긴 하다. 뭐 이 와중에 가끔 이닝을 뭐 4이닝밖에 못 먹고 내려가고 그럴 때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 정도 성적 정도면 훌륭한 편이거든요. 오히려 퀸타나보다도 믿을만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딱히 뭐 홈이나 원정 차이도 크게 없고 그냥 저는 솔직히 말해서 분석적으로 할 얘기는 별로 없고요. 그냥 나는 미네소타 승 정도만 보고 싶네. 조금 근데 이제 좀 스탯 같은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퀸타나가 미네소타 상대로 약하지는 않았습니다. 104타석 동안 2할 4푼 5리 정도로 약한 편은 아니었어가지고 이런 것들 신경 쓰시는 분들은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 경기 세인트루이스 대 텍사스 경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드레 팔란테랑 이볼디가 붙는데 제가 몇 번 이볼디 칭찬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또 화사 상대로 7이닝 2실점 3진 10개 잡는 경기 요즘에 되게 좋았어요. 최근에 그 6경기 중에 5번을 7이닝을 먹은 경기야. 그야말로 텍사스의 에이스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딱 한 번 볼티모어한테 5이닝 6실점으로 아쉬웠던 적이 있다. 그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만 봐도 이볼디는 부상 복귀 이후에 조금 초반에 부침을 겪다가 그야말로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6경기 중에 5경기를 7이닝을 먹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볼디 쪽으로 조금 쏠리죠. 그렇다고 안드레 팔란테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나 요즘 들어서 안정감 있는 활약을 해줄 때가 더러 많이 있는데 뭐 이 친구의 약점인 볼넷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는 개선이 조금 됐고 팔란테를 크게 깎아내릴 건 없는데요. 이볼디가 진짜 볼티모어전처럼 강력한 빠따에 처맞을 때가 아니면은 어지간하면 잘해줍니다. 근데 뭐 이런 건 있어요. 이볼디도 세인트루이스 애들한테는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었다. 통상 49타석 동안 3단 3이니까 피안타율은 높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볼넷도 많이 안 주고 기대 피장탈도 낮아가지고 이런 기대 가중 출루율이라는 좀 2차 스탯 이런 부분에서도 되게 좋게 찍혀요. 피안타율은 높지만은 그 뭐 실제로 점수를 많이 주거나 하진 않더라. 이런 것들도 얘기할만 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또 한번 텍사스 쪽을 바라보고 싶네요. 일단은 이게 세인트루이스도 빠따가 되게 오락가락이 심한데 그렇다고 텍사스도 지금 화사 상대로 보약을 먹고 토론토한테 스윕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별로 갈만하진 않은데 그래도 최근에 텍사스가 5경기 중에 4경기 정도는 모두 다 주자릿수 안타를 후린 거였다. 저는 텍사스 승의 언더 이볼디 등판이라서 더 믿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화싹 대 켄자. 어제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죠. 화싹이 올 시즌에만 통산 14연패라는 화싹 프랜차이즈 역사상 가장 긴 연패 기록을 세웠거든요. 어제 이제 게럿 크로시에가 나왔는데 그 경기마저 패배를 하면서 지금 14연패로 통산 최장 연패 동률이에요. 그래서 만약 오늘 경기
화싹이 패배를 한다. 그러면은 올 시즌에만 화싹의 이런 긴 구단 역사 속에서 14연패라는 새로운 연패 기록을 쓰고 오늘 패배를 하면은 또 한 번 15연패 기록을 또 쓰는 겁니다. 이게 한 번 14연패를 게럿 크로시가 끊어줬다가 또 한 번 또 당하는 거거든요. 이만큼 화싹이 최근 분위기가 좋지가 않다. 근데 이 와중에 나온 선수가 플렉센이거든요. 물론 제가 지난번에도 나름대로 플렉센 칭찬을 조금 했어요. 그래도 이제 뭐 다른 선수들보다는 플렉센 정도면은 메이저리그 선발로서 쓸만은 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근데 지금 화싹의 꼬라지를 봤을 때는 게럿 크로시에가 나와도 안 되고 에릭 패디가 나와도 안 됐는데 플렉센이 화싹의 연패를 끊어주겠냐, 못 믿었거든요. 단순히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이 경기를 좀 켄자 쪽으로 보는 건데, 켄자 역시도 최근에 5경기 동안 1승 4패, 어제도 빠따가 뭐 5안타에 그치고 되게 안 좋아요. 루고가 나왔을 때도 지고, 그나마 좀 와카가 나올 때 이럴 때 조금 비벼주곤 하는데, 와카가 나왔을 때도 지고 브레디 싱어가 나왔을 때 조금 비벼주곤 하는데, 켄자 역시도 지금 사실 컨디션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화싹보다는 낫다. 화싹 그 14연패 기간 중에 최근 15경기가 1할 9푼 1리니까 아마 14연패 기간도 타율이 되게 낮긴 할 거예요. 뭐 그런 와중에 있고, 켄자는 엄밀히 말하면 최근 10경기는 2할 8푼 1리 나름대로 빠따는 괜찮은 편에 속하기도 하고요. 알렉 마시도 리스크가 있지만은 플렉센이나 마시는 저는 뭐 거의 또이또이라고 봅니다. 그나마 이제 플렉센을 조금 믿어볼 만한 거라면은 플렉센이 켄자시티 애들한테는 상대적이 좋다 이런 것들인데, 뭐 66타석에 피안타율이 되게 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피장타율도 높고 볼넷도 많이 줬더라 이래갖고 기대 가중출루 이런 부분도 뭐 마쉬한테 딱히 앞서는 면도 아니어가지고 저는 그냥 켄자승에다가 뭐 오바 이런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화싹이 이 연패 기록을 갱신하지 않기 위해 기를 쓰고 할 테지만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저는 또 한 번 화싹이 올 시즌에만 연패 기록을 2번 갈아치우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 이제 미러키 대 애틀랜타 경기인데, 애틀랜타가 안 그래도 빠따가 개판이 와중에, 근데 어제는 또 4홈런 치고 그저께도 3홈런 치고 요즘에 이제 빅뱃의 힘으로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애틀랜타가 최근 3경기 매치 와이 시리즈 4경기 중에 최근 3경기 동안 홈런을 10개를 까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이어가지고 애틀랜타는 늘 이런 큰 거 한 방 걱정을 해야 됩니다. 이 와중에 콜린 레아도 올 시즌에 괜찮죠. 3.60 정도 좋고 승리도 많이 챙겼는데 112이닝 동안 홈런이 14방이에요. 이래서 애틀랜타의 큰 거 한 방은 미러키 역시도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와중에 있는데, 일단 애틀랜타의 홈즈라는 좀 불펜 투수 격이거든요. 아마도 내일은 애틀랜타가 선발 투수 운영이 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아마도 뭐 홈즈가 쓰인다면은 2, 3이닝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던질 것 같고, 그 이후에 뭐 바인스라든지 도즈 뭐 별의별 친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애틀랜타의 투수진 운영이 정상은 아닐 거다 뭐 이런 날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가 저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일단은 미러키는 지금 뭐 옐리치의 시즌 아웃도 있고 빠따 분위기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애틀랜타도 엄밀히 말하면 빠따가 엄청 속 시원하게 터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즘에 홈런이 많다는 점인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안 가는 게 제일 나아요. 그냥 뭐 끼케야 오바 정도? 그 정도만 보고 말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애틀랜타에 그냥 홈런이 많이 터질 수도 있다. 그냥 그 정도인 것 같고, 애틀랜타도 라운드 운영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미러키도 요즘 좀처럼 빠따 흐름이 좋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는 점수를 내주겠다. 그냥 그런 생각 해가지고 8.5 정도면 뚫을 만도 한 것 같아요. 다음 경기는 이제 휴스턴 대 피츠버그 경기. 휴스턴이 내일도 그 이제 블로스가 나옵니다. 얘네는 시언 듀빈이나 블로스가 나올 때는 대부분 불펜 데이를 쓴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블로스가 조금 더 긴 이닝을 던지는데 내일 뭐 좀 잘 풀리면 아마 한 3, 4이닝 정도 던지지 않을까. 근데 보시다시피 3, 4이닝 정도 던졌을 때 방울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점을 많이 해준다는 거고, 여기 밑에 적은 것처럼 휴스턴이 시언 듀빈이나 블로스를 쓰는 이런 불펜데이 운영을 할 때는 전반적으로 점수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본인들이 이길 때도 많이 있지만은 4승 1패인데 이길 때도 많이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거의 점수는 8.5 기준이나 이런 거 다 오바다. 오늘 기준점이 7.5점인데요. 일단은 피츠버그는 스킨스입니다. 직전 경기는 스킨스가 무려 8.1이닝을 2실점으로 막았는데도 패전을 했어요. 그만큼 빠따가 안 도와줬는데, 요즘 피츠버그 빠따는 그냥 그저 그렇죠. 최근에 이제 7경기 연속으로 한 자릿수 안타에 그치고 있고, 홈런 같은 생산성도 되게 별로예요. 7경기 동안 홈런이 3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내일도 스킨스는 분명 대단한 활약을 해줄 걸로 보입니다. 물론 상대가 이런 빡센 타선인 휴스턴이라고 하지만은 휴스턴도 어제 4안타에 그쳤거든요. 딱히 뭐 다저스가 리버 라이언이라는 신인급 투수인데도 고전을 했단 말이죠. 일단은 솔직히 말해서 이 경기는 배팅 메리트가 별로 없는 경기라고 보여요. 그나마 간다면 뭐 언더가거나 이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스킨스가 잘 막아줄 테니까.
근데 휴스턴이 불펜 데이 때는 상대한테 많이 허용한다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점수도 많이 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피츠버그 스킨스를 믿고 가기에도 배당 1.46밖에 안 됩니다. 아무래도 선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겠지만은 이게 휴스턴 대 피츠버그 구도인데 스킨스 등판이라고 피츠버그 일반승 이 원정승을 1.5배도 안 준다. 갈만한 경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뭐 피츠버그의 승정도 내다보고 있긴 하지만은 전혀 메리트가 없다고 봅니다. 애리조나 대 워싱턴 경기 그나마 이 경기가 조금 할 말이 있는데요. 자 몽고메리도 얼마 전에 부상에서 복귀를 했던 그 이제 한 달 만에 등판을 했는데 5이닝 동안 1실점으로 되게 잘 막았습니다. 좀 의외의 피칭을 했던 몽고메리였었고 반면에 미첼 패커는 요즘에 꾸준하게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7월 달에만 9.18로 엄청 무너졌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방울도 4점대로 진입을 했는데 네 이거는 근데 몽고메리가 직전 경기 한 경기를 잘했다고 해가지고 얘가 이제 그러니까 좀 부상이 있어가지고 한 달 가까이 쉬다가 그 전에 되게 못했었잖아요. 한 달 가까이 쉬다가 올라와가지고 딱 한 경기 잘한 건데 과연 몽고메리가 작년 같은 그런 꾸준한 활약을 앞으로 해줄 수 있겠냐?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딱히 뭐 이제 복귀했다고 해가지고 구속이 나아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크게 눈에 띄지 않아서 일단은 몽고메리는 의심을 하고 봐야 되고 미첼 파커는 요즘 꼬라지를 봤을 때는 상당히 못하고 있다. 특히나 원래는 홈에서 조금 나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홈에서도 3.78, 원정은 꾸준히 못했던 4.91 이런 식으로 원정에서의 약세는 두드러지는 편입니다. 그래갖고 일단은 저는 일단 미첼 파커가 많이 못 믿어가지고 그리고 내일 또 좌한 상대로 원정 밤경기 때 워싱턴은 참 못 친다 이런 것들도 겹쳐가지고 저는 애리조나 쪽으로 보고 싶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애리조나 역시 어제 불펜 소모가 엄청 많았습니다. 이거 좀 보여드리면은 자 애리조나가 어제만 이렇게 불펜에 7명을 썼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라이언 톰슨이나 케빈 긴켈 이런 애들은 뭐 3구, 5구 이렇게밖에 안 던졌지만은 전반적으로 불펜 소모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 중에 그 연투도 3명이나 있고 AJ 퍽이나 저스틴 마르티네즈, 브라이스 자비스 이런 애들 전부 다 방어율이 괜찮은 애들인데 다 이제 연투이기 때문에 내일은 애리조나가 후반 불펜으로 조금 어렵다고 보거든요. 몽고메리를 신임하지 않는 분들은 파커도 못 믿어본데 마침 몽고메리네 그냥 9.5여도 오바를 갈만도 한 것 같아요. 후반 가면은 애리조나가 불펜 운영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런 것들까지 겹쳐가지고 저는 애리조나 사이드나 오바 이런 쪽으로 좀 보고 싶네요.